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부부 생활을 본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길래 정신병자 취급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먼 이야기라 생각하고 신혼처럼 살고 있어요. 어른에게 표현이 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미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본인 남편이고 제가 내연녀라 생각하는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신랑이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 두둔하는 모습 보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에 털어놓아 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은근히 미워했어요. 신랑 위로 이혼해서 혼자 사는 누나 한 명 있어요. 신랑은 자상한 성격입니다. 시아버지는 신랑이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시어머니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후에 시아버지로부터 신랑에게 연락이 왔지만 신랑은 매몰차게 끊어버렸다고 해요. 저희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가 참석하고 싶다 해서 거절하느라 좀 애를 먹기도 했어요. 암튼 신랑은 형님 결혼한 후부터 시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살가운 딸 역할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형님은 좀 뚱한 성격입니다. 시어머니는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고 신랑이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질투하시더군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조건으로 치면 신랑은 저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말이죠. 결혼할 때 저희는 신혼집으로 오래된 빌라 전세를 구해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더 나은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나 봐요. 나중에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서 너희 집에 반찬도 해다 주고 살림도 해주고 한다는 말에 가르쳐 줬다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기 엄마에게 함부로 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주말 중에 하루는 함께 외출해서 맛집도 찾아가고 시골 분위기 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집에서 보내요. 부부가 단둘이 집에서 뒹굴거리다 보면 뭐 하겠어요? 결혼 초반 때만큼은 아니어도 저희는 아직 뜨겁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혹시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 걱정돼서 부부관계 시에 보통 TV를 켜놓아요. 얼마 전에 신랑과 한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려서 너무 놀랐습니다. 방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TV 소리 때문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던 거죠. 방문을 열고는 시어머니가 서서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불을 가져와서 저와 함께 덮고 시어머니에게 지금 뭐 하시냐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도 민망해서 집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옷 입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민망하기는 하지만 제가 어머니 오실 때는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대낮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나는 네 년이 이딴 년이란 걸 알고 결혼을 반대했던 거라고. 세상에 이런 미친 거한테 내 아들이 홀려서 결혼을 했다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끌고 나가듯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신랑도 저도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렸네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고 당황해서 그러셨나 했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 메인 반찬 같은 것을 신랑 앞에 두고 본인이 허겁지겁 먹어서 제가 못 먹게 한다던가 괜히 성질을 부린다던가 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형님도 함께 있으면 둘이 저를 보면서 소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은근슬쩍 백주대낮에 어쩌고 하는 말을 제가 들리도록 하는 거였어요. 부부가 아이도 없이 둘이 사는데 밤과 낮을 가려서 사랑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부모님은 흐뭇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못된 시어머니이기는 했지만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심리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 생각하는 홀어머니의 심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시니 시어머니와 형님을 꼭 봐야 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형님 생일이라고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신들린 듯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왔네요. 신랑과 좀 일찍 가서 음식을 차려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물론 메인 반찬은 저로부터 먼 쪽에 가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와 신랑은 주방에서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와 형님은 대낮에 어쩌고 하면서 소근거리더군요. 시어머니와 형님 둘 다 그러는 것을 보면 작정한 거죠. 과일 깎으면서 신랑에게 자꾸 어머님이 저런 소리 하신다. 그날 이후로 더 스트레스를 주신다 했더니 신랑이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다과상 차려서 거실에서 먹으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형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시어머니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에게 대낮에 어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다고 말했죠. 형님은 그게 왜? 하는 반응을 보이길래 아들 며느리가 금실이 좋으면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했습니다. 홀어머니들 가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며느리를 첩이라 생각해서 질투하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던데 이거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형님은 저희가 아직 어려도 한참 어리다나요? 혹시 형님도 질투가 나셔서 그러냐고 했죠. 어머님은 결혼한 아들 집에 연락도 없이 들어와서 민망한 상황이 되었으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난리를 치고는 그 이후로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서 스트레스를 주시니 얼른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라면 형님도 함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한다고 했죠. 신랑이 갑자기 대낮에 그런다고 내 마누라가 요물이면 나는 괴물인가? 라고 말하더라고요. 말이 좀 웃기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 열받으라고 빵 터진 것처럼 일부러 크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니들이 대낮에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어쩌고 하시는데 신랑은 우리 밤낮 가리지 않는데 왜? 부부 사이에 뭐가 어때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이젠 그럴 일 없겠네. 이랬고 저는 어머님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못 본 척 하실 일을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화를 내셨으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이라나? 신랑이 형님에게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게 미친 거지 이러면서 형님을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년 무슨 놈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신랑이 누나도 정신과 상담이 시급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일어났는데 일부러 웃은 것은 아니고 진짜로 웃음이 나서 웃었던 거예요. 시댁에서 나오는데 형님은 현관문까지 쫓아오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 나가고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형님이 발정나서 부러워서 저러나? 제 말을 들었는지 형님이 욕하던 것을 멈추더라고요. 나오면서 형님 얼른 어머님과 상담받아보세요. 저희 다시는 안 와요.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해서 저를 질투해왔던 것이 맞겠죠. 한동안 올가미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계속 미안하다 말하고 그때 일은 두 번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상식 아닌가요? 집에 오면서 신랑이 얘기하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심하게 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대낮부터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부부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뭘 하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질투가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질투 때문에 며느리 못 살게 굴면 아들 잘못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남편 대신이었고 저는 본인 남편 빼앗아간 내연녀로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대놓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심통 부리고 저를 괴롭히고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가 정신과 상담이든 심리치료든 받지 않으면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저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만약 신랑이 시어머니 이해하자면서 시어머니 편들거나 했으면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암튼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한통속이던 형님을 앞으로는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어머니가 정상적인 분이었다면 현관 비번을 안다 해도 초인종 누르셨겠죠. 아들 내외가 사랑하는 모습이 질투가 난다면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결혼 날짜 잡은 후 쓰니님이 파혼 못할 줄 알고 악질적인 본성을 드러낸 남자에게 독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얘랑은 제가 파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식장 예약을 하고 나니 지저분한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파혼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걸 이용하려는 것 같은 얘랑에게 저도 독한 말하고 파혼해버렸습니다. 저희는 3년간 만나왔고 사귀기로 한 것은 2년 되었습니다. 얘랑은 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30대 초반이고 동갑이에요.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해서 큰 문제 없이 잘 만나왔거든요. 나이도 차고 해서 결혼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고 상견례와 식장 예약까지 하고 나니 얘랑이 돌변해서 지금까지 못 봤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얘랑이 너무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얘랑은 나이에 비해 모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천만 원 좀 넘게 모았다 하더라고요.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은 돈이 얘랑의 2배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과 얘기를 하다가 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전셋집 구하는데 우리 둘이 모은 돈을 올인하는 것으로 하자. 또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간소화하자 했습니다. 얘랑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다음에 만났더니 얘랑 하는 말이 어머님이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예단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전하는데 당연히 할 말을 한다는 말투였습니다. 예단 얘기만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뒤에 얘랑이 한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받을 것은 받겠다 했죠. 그랬더니 얘랑은 생략하기로 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고 계산적이라네요. 말을 먼저 바꾼 것이 누군데 이러냐 했더니 싫으면 말라고 저보고 치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와 이게 인간인가 했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만나는 커플이었습니다. 휴가는 꼭 맞춰서 여행을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했어요. 그런데 얘랑은 결혼하게 되면 주말 부부로 사는 것이 싫다고 제가 일을 그만두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서 살자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전업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쪽으로 가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랍니다. 제가 얘랑보다 연봉이 높아요. 그런데도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일찍 퇴근하는 직장 알아봐서 다니고 집안일 잘 하랍니다. 자기는 아침과 저녁을 와이프가 꼭 차려줘야 한다고요? 자신만의 로망이었다네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따로따로 안부 전화를 하랍니다. 뭘 벌써부터 그러냐고 결혼 전까지는 무슨 날일 때만 연락드리고 싶다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제가 전화하면 신나서 저에게 더 잘해줄 것이라네요. 시부모님과 빨리 친해져서 나쁠 것이 뭐가 있냐는데 그럼 사위도 마찬가지이니 우리 부모님께 지금부터 매일 따로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살갑게 굴며 친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어려운 사람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친놈. 예단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속으로 파혼이란 2글자를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거의 주말에만 만나는 사이이긴 했지만 주중에는 매일 20분 이상 통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결혼 날짜 잡히고 나니 본성을 드러내고는 네가 어쩔 건데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제가 얘랑에게 이건 이래서 이렇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랑은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지.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한테 맞추는 거야. 이러더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했죠.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실실 웃는데 니까짓 게 이제 와서 어쩔 거야 하면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얘랑에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본성을 드러냈나 봐 하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결혼 전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들은 말은 모두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 너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 결혼 진행은 모두 중단할 것이다. 하고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말은 중단이라고 했지만 그냥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매일같이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던 예랑이었기 때문에 단칼에 자르는 듯한 말을 못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말했더니 결혼 전에 보여주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당장 때려치우라고 저한테 욕까지 하며 말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플래너에게 전화해서 결혼식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얘랑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나왔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얘랑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맞춰가는 것이 결혼 아니냐고 하더군요.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주말에 만났어요. 얘랑은 또 같은 얘기.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지. 바로 그렇게 돌아서냐고 하더라고요. 날짜 잡고 네가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너는 생각보다 심하게 악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네 부모님은 지금까지 좋은 시부모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분명 결혼하고 나면 너네 부모님도 본성을 드러낼 것이고 너는 더 독하게 악질적인 행동을 나에게 할 것이라고 했죠. 아니랍니다. 자기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고 자기와 저는 생각이 다를 뿐이래요.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랍니다. 일일이 따지기도 귀찮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으니 여기서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태껏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너는 나를 우습게 본 것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악질적인 본성을 드러낸 것인데 내가 너 같은 남자와 미쳤다고 결혼하겠냐 했습니다.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확실하게 내 의지를 보여줘야 단념할 것 같아서 오늘 만나러 나온 것이라고 했죠. 나는 자선 사업하려고 결혼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너 같은 악질 치워주기 위해 결혼하려 했던 것도 아니니 더 이상 힘 빼지 말자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몇 번 카톡이 왔는데 읽지 않고 있다가 어제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소상하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이혼도 못하고 속 끓이고 살거나 이혼녀가 되거나 할 뻔했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친구에게도 말했는데 친구 표정에 화색이 돌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 앞에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얘기 도중에 제가 2년간 연애한 기간이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이런 소리를 했는데 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냐고 또 2년 전연 하더라고요. 친구 말이 맞죠. 제가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는데 잘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까지 한 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거 맞겠죠? 결혼 날짜 잡고 이렇게 돌변한 남자 보나만 하겠죠? 네, 보나만 하죠. 쓰니님은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과 결단력이라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까지 축하드립니다. 멋지세요.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려다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시댁을 뒤집어 놓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0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나이 50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긴 세월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을게요. 이해 바랍니다. 남편은 효자입니다. 장손의 외아들이고요. 시부모님은 아들을 휘어잡고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마음의 병이 생겨 몸도 병들어 갔습니다. 2년 전까지 거의 매주 시댁에 갔습니다. 제사도 많고 집안 분위기는 가부장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는 것도 제 탓이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무릎이 까진 것도 제 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빼고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집을 장만하고 집 크기도 늘렸는데 시어머니는 칭찬은커녕 비꼬더라고요. 제 욕심 때문에 귀한 아들 힘들게 이사 다닌다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장손의 외아들,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제가 시댁에 잘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나 봐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안 오고 뭐 하냐며 화를 내시고 명절에는 신우네가 올 때까지 시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친정은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것이라는데 주말에 거의 시댁에 가는 저희에게 그게 할 소리인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저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본인의 아들, 딸은 무지하게 안쓰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할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로 맞벌이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며느리에게 고생한다 소리 한 번을 안 한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50이 넘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본인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한 번은 저희가 과일을 사서 시댁에 갔는데 신발도 벗기 전에 막 뭐라 하시더군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전날 신우가 똑같은 것을 사왔는데 또 사왔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누나가 뭘 사가지고 왔다 갔는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냐고 하니까 아차 하면서 입 다물었어요. 5년 전쯤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상담받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그런 사정을 다 들었음에도 본인이 사골국을 쏟은 걸 저에게 막 뭐라 하더군요. 제가 할 일을 본인이 대신하다가 그랬다는 것이 화를 낸 이유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혈이 뒤집혀 3일간 출근도 못하고 울다 잠들고 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화병이라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몸에 안 좋은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젊은 게 왜 그러냐 하더군요.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밥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자가 밥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라도 밥을 차리라 했어요. 남편이 효자인 것 빼면 좋은 남편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러다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합니다. 명문대를 갔는데 그까짓 기집애가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아들이 잘해야지 이러셨어요. 물론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애들은 뭘 대학을 보내냐? 고등학교만 나오고 돈 벌면 되지 이랬던 분이십니다. 제가 시댁 재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속물이었나 봅니다. 시댁은 다른 재산은 없어요. 딸랑 집 한 채 있는데 재작년에는 그 집을 신우에게 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별 생각도 없는 저에게 너는 재산에 일체 관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 갖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니 지금까지 늘 이런 식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일찍 세상을 뜨거나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면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을 것 같다고요. 법률 상담 받은 것도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우선인 삶을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라고 했지만 저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화병의 원인을 당신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별로 보여주지 않았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나갈 테니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했는지 시댁에서는 일체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멍하게 지내다가 점점 활력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던 것도 몇 달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더니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매일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한다면 이혼도 해줄 것이고 집도 제가 가지라고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일까요? 저는 석 달 만에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남편은 평생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에게는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첫 번째 명절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뭐라고 했는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전화해서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명절이 있었는데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별말 없더군요. 시댁에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은 왜 안 왔냐 묻더군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싫어해서 안 데리고 왔다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 손주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날 싫어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겠지? 잠잠해졌던 화병이 또 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딸만 귀하게 여기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은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내 옆에 붙어 있겠다니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전 재산인 이 집을 준다고 했으니 집 주고 늙어서 봉양받으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못 뵐 것 같다고 이 사람이 한 20년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희생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남은 인생 저만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오니까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멍청한 남자를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도 하고요. 이제는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살려고 해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정신이상자 같은 시어머니와 어우러져 사시려다 병을 얻으셨나 봅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착한 분이시니 어떤 형태로든 고생하신 것 이상으로 보상받게 되실 거예요. 이번 사연은 월세 받는 상가가 있는 쓰니님에게 상가에 빚이 있다는 트집을 잡던 예비신부와 그 부모님을 거지 취급하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인생 첫 번째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다가 두 번째 엎어지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좋게 끝내도 되는 것이었지만 제가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전 여친은 저에게 심한 말을 해서 끝이 좋지를 못했네요. 주변에서는 남녀 사이에 좋게 끝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끝장을 봤으니 더 이상은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해주네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예비 신부였던 여친은 저와 2살 차이로 30대 초반 백수입니다.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하고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억 상당의 아파트를 해주시기로 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식장비와 신혼여행 비용 등을 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여자친구에게 반지, 백, 옷, 화장품 등 해서 총 1,500 정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이것은 여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쪽에서 시계, 양복, 신발 등 해서 500 정도 받기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집 잘 갔다는 말 듣고 싶다고 했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파혼을 하기 전에 예전에도 여자친구와 결혼이 엎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여자친구 부모님 말씀이 당신 딸 정도면 판검사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이딴 집에 못 보낸다고 하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 말은 저희 부모님께 하지 못했어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다 말씀드렸었고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해서 자기가 잘할 테니 만나자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여자친구는 약간 허세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 사정이 이렇다 했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쪽에서 제가 하는 만큼 하는 것은 우습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중과 남고를 나왔어요. 공대 출신이고 군대 가기 전에는 살도 찌고 해서 여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살이 많이 빠져서 정상 체형이 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취업이 좀 늦었는데 취업 후에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라서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예단비를 1,000만 원 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00 돌려받겠다고 하고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생각 없이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1,500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가를 하나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겠다 한 상가이고 월세 400 받는 곳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출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증여세는 저에게 내라 하셨고 앞으로 살면서 대출금도 제가 직접 갚으라고 했습니다. 상가 매매가는 12억 정도 되고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말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자기는 받을 것을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이 정도만 해올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빚을 안고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예단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만 안 했더라도 제가 그리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면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어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을 안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고 여자친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 아이도 얼른 낳아야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 테니 빚이 없어야겠다고 했죠. 지금 상가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데 그냥 여동생 명의로 해주시라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집도 안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단비가 터무니없이 적어 속상해하는 상황에서 집을 받았다가는 우리가 부모님 눈치를 너무 봐야 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분들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집을 받으면 저와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될 테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럼 집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모은 돈이 4천 정도 있으니까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시면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한 10년간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는데 부모에게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라고 하시길래 빚 갖고 오는 거 싫다면서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딸을 못 준다 하시더군요. 저도 사실 여기서 그만두려고 한번 해본 소리라고 했죠.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판검사에게 시집 보내시라 했습니다. 어느 판검사가 백수에 예단비 1,000만 원만 해온다는 여자와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시라 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이러면서 반말을 시작하더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도 하시더군요. 사돈의 돈을 딸을 통해서 뺏으려다 실패하니까 화가 나시냐고 웃으면서 이죽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랑 결혼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 재산이 너의 재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고. 너는 해오는 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욕심내는 것이 문제라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만나서 얘기해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면서 남자가 쪼잔하다는 개논리로 몰아세우려 하더군요. 너네 부모님은 딸 팔아서 사돈재산 차지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네가 오죽하겠냐 했고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제 뒤통수에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뒤돌아서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 보여줘서 미련도 안 남을 것 같다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 밑바닥까지 보여준 사이인데 며칠 뒤에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기 부모님도 좀 더 지원해 줄 것이라 했다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우리 부모님 돈을 뺏으려면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러냐 했더니 또 쌍욕이 날라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돈 안 들이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한 셈이니 다행이라 하더군요. 제가 연애 경험은 없지만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여자가 거의 몸만 왔는데 친구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가 들러붙어서 공짜로 골프 치고 밥 얻어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딸 성질 괄괄하니 앞에서 행동 조심하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결국 6개월 만에 와이프를 맨몸으로 내쫓으며 이혼했죠.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친구 조언대로 앞으로는 가볍게 연애나 하려고 합니다. 친구 말대로 상황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요. 제가 너무 호구 같은 행동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예비신부 집에서는 쓰니님 집안의 돈을 날로 먹으려다 실패했네요. 부모님 말씀대로 돈 안 들이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구 탈출한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16살 많은 진상 신우의 따귀를 때리고 이혼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되었고 저보다 16살 많은 신우 싸대기 때리고 이혼 중입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늦둥이 막내입니다. 남편과 제가 나이 차이가 있어 막내 신우가 저보다 16살이 많아요. 아주버님과 큰 신우는 멀리 살아서 거의 명절 때만 보고 막내 신우는 자주 봅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주말마다 막내 신우네 가족이 시어머니 댁에 가서 있습니다. 저희도 2주에 한 번꼴로 시댁에 가서 자고 왔는데 너무 싫었어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는 신우와 염치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요. 신우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했습니다. 머리가 길다고 자르라는 말을 하루에 5번 이상은 합니다. 1박 2일 동안 10번을 넘게 들었죠. 매번 만날 때마다요. 결혼하고 1년 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신우는 저에게 왜 아이가 안 생기냐, 피임하냐, 잠자리를 안 갔냐 하더니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만 낳고 말아라 하더군요. 아이에게 먹이는 분유 이유식에도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 막상 본인은 우리 아이에게 라면 콜라 다 주더군요. 우리는 아이에게 이런 거 먹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엄마가 유난 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저에게 분유나 이유식, 제가 아이에게 먹이는 과자 등을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했던 것은 뭐였는지. 신우는 중딩 딸과 초딩 아들이 있습니다. 신우 딸은 연예인에 미쳐서 주말 내내 TV를 보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르던 울던 했으면 좋겠는데 꼭 거실 TV로 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앉아서 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어른들 많이 모여있을 때도 TV에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신우는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주말에 다 함께 외식이라도 하려고 하면 신우 딸은 피자, 아웃백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거의 대부분 신우 딸이 먹자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다른 거 먹으러 가면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입이 짧습니다. 좀 마른 편인데 신우는 볼 때마다 잘 먹이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먹는 거 그렇게 먹이는 게 아니다. 잘 먹여야 한다 하는데
뭘 해줘도 안 먹으려고 하고 먹는다 해도 자기 먹을 만큼만 먹으면 일어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애가 말랐다. 엄마가 신경 써야 한다. 이 소리를 노이로제 걸릴 만큼 들었어요. 신우는 그렇게 잘 먹여서 아들딸이 그렇게 돼지가 된 건지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누나는 우리 걱정하는 마음에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개소리나 하니 남편에게 푸념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동안 감정 상하는 일 참 많았는데 다 참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주구장창 시댁에 갔냐고 너 어디 하자 있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겠네요. 3주 전에 제가 몸살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는데 차라리 시댁에 가서 아기 맡기고 자라고 해서 억지로 갔네요. 시댁에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2시간 넘게 자고 나왔더니 저녁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도가니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신우 아들이 밥상 옆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밥상 바로 옆에서 벽에 공을 튕기고 차고 하면서 놀고 있는데 신경도 쓰이고 너무 거슬리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할 수 없이 제가 조카에게 밥 먹는 동안에는 공 가지고 노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냥 냅두랍니다. 애가 다 그렇지 뭐. 이 지랄을. 밥을 먹고 있는데 공이 날아와 제 그릇을 쳐서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에 쏟아졌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한참 식히다가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물집이 잡혔는데 욱신거려서 찬물로 적신 수건을 대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남편에게 조용히 집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왜? 이러더군요. 다리가 쓰리고 약도 발라야 하겠고 집에 가서 좀 조용히 쉬고 싶다고 했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신우가 들었는지 저에게 대인 곳이 많이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신우가 미안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쓰라리고 욱신거린다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티를 내야겠어? 하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쟤 아까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올케는 못 봤어? 이러더군요. 속에서는 폭발하려 하는데 뭐라 말을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그럼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그랬냐고 했거든요. 딸년이란 건 연예인에 미쳐서 소리나 지르고 아들이란 건 어른들 식사하는데 옆에서 공놀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자식들을 저렇게 미친 것들로 키웠냐고 했습니다. 말 다 했냐고 언성 높아지고 제가 신우에게 본인 자식들은 저따위 개망나니로 키우면서 내가 아이 키우는 거에 잔소리하는 꼴이 얼마나 꼴사 나왔는 줄 아냐고 했죠. 형님은 머리가 빈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머리 빈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제 가슴을 밀치며 욕을 하길래 신우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셌는지 신우는 저한테 싸대기를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오늘부로 너랑은 끝이야. 바로 이혼하자. 하고 말하고 택시 잡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남편도 집에 왔어요. 자기 누나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길래 그딴 미친년 싸대기 한 대로 끝난 걸 고마운 줄 알라고 고소하던지 하라 하고 우리는 이혼부터 해야겠다고 했어요. 당장 나가서 너네 사랑하는 가족과 살라고 했더니 자기가 왜 나가냐더군요. 그럼 내가 나간다고 하고 아이와 짐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 전화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할 말도 없고 이제 너를 비롯해서 너네 식구들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보냈어요. 제가 써야 할 것은 다 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톡으로 일단 집에 들어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더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누나 조카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라죠. 제가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아들 기 죽을까봐 저에게 지랄거리던 신우년, 지 누나라고 편들던 남편놈, 어떤 사과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별로 다를 것은 없네요. 명절에 친정에서 뭘 보내도 답례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것을 먹으면서 별로다 하던 시어머니였어요. 혼자 애 키우며 살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혼 얘기는 처음 나온 것이고 남편이 계속 버티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시댁이 정말 개차반이네요. 대차게 행동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학창시절 쓰니님을 괴롭히던 친구가 남편의 친구 예비 신부인 것을 보고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왕 시켰던 친구가 남편 친구의 예비 신부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랐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고1 2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자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밖에도 못 나갔어요. 혹시라도 학교 친구들을 마주칠까 무서웠습니다. 꼭 나가야 할 일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나갔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멍하게 살았네요. 마음이 좀 추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혹시나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사람이 무서워서 신입생 환영회나 MT 같은 학교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씩 친해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 저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저희 부모님은 하늘에 감사한다며 우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사담도 나누며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느껴졌고, 대학 생활 내내 저는 알바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알바를 하며 만났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31살 젊은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나를? 왜?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때도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친구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도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대시를 받은 얘기를 했더니 응원해 주더라고요. 친구의 응원에 자신감을 얻어 난생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4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같이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중마고우라며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 줄 때 저는 소개해 줄 친구가 대학 때 사귄 친구 몇 명 말고는 없었네요. 사건의 발달은 남편 친구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예비 신부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이기로 했고 결혼한 사람은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 함께 얼굴을 보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모였는데 가서 보니 예비 신부는 학창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중 주동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군요. 저는 너무 떨리고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오랜만이라며 옆에 와서 앉아 친한 척을 하더군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생각날 뿐 그 친구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 때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식은땀이 흐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 중 하나였고 주동자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돕겠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럴 친구는 아니지만 만약 자기 친구가 자기 예비 신부 편을 들거나 하면
평생 안 보고 살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자리로 함께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잘 살았던 것 같다고요. 나는 너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서 지금까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너는 반성도 한 번 안 하고 당당하게 잘 살아왔나 보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친구는 저에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하는데 남편이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학창시절 왕 주동자였던 사람이 그게 할 말이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에게 네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다. 앞으로 너를 안 보고 살지도 모르겠다 말했고 저는 일어나면서 친구의 따귀를 때리고 나서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고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너 결혼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일을 그렇게 떠들어야 했니? 네가 그렇게 여우 같아서 내가 널 싫어했던 거야. 어쨌든 네가 나 때린 거 고소하지 않을 테니 사람들한테 오해였다고 말해.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과거에 대해 저보다 더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도 내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괴로워하는데 괜히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에 남편에게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자기 친구를 가만 안 두겠다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딴 문자를 받게 하려고 네 예비 신부에게 내 와이프 전화번호 알려주었냐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 하는 말이 예비 신부가 저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고 풀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 친구와 한참 통화를 했어요. 저에게 들었던 저의 과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다고 문자도 복사해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가 만나자 해서 남편과 셋이 만났어요. 남편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육자인데 학창시절 왕 주동자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겠냐고 당장 파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지금은 본성을 속이고 있지만 언젠간 그 본성 드러나면 너도 괴로워질 것이라고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예비 신부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너 같은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오해가 있었고 자기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네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문자 내용을 말하면서 이게 사과냐고, 이건 사람 약 올리는 것이라고,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해도 헤어졌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보니 너는 인성이 정말 쓰레기인 것 같다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악다구니 하는 전화를 할 것 같아서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남편도 있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도 아니란 것을 알지만 학창시절 각인된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간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며칠 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파혼당했다며?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니 시원하더냐 묻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나 보네? 하고 말했더니 저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 따귀 때린 것을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어요. 만약 너를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따귀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이후로 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평생 침대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너같이 못된 사람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제 네 연락처와 직장까지 알았으니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저에게 제발 이제 그만해달라고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자기도 좀 후련한 것 같다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변하기 힘든 동물인가 봐요. 과거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친구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다면 저도 용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퍼붓고 나서 후련하기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제 마음이 더 가벼웠을 것 같아요. 암튼 저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좋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좋고요. 친구를 괴롭혀 인생까지 파탄날 뻔하게 만든 사람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기에게 피해본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그 친구는 그런 인성으로 주변에 사람이나 있겠냐? 평생 외로움에 사로잡혀 괴롭게 살 것이니 우리는 이제 마음 편히 살자고 하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으로 속풀이를 한 것 같아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무슨 말씀을 적으셔도 새겨 듣겠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쓰니님의 용기가 한 남자 인생을 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도 잘 살아오셨네요. 앞으로는 멋진 남편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